이제 첫날입니다. 네. 여당하고 야당, 제1야당 의원들께서 나오셨으니까 지역에서 들은 설 연휴 민심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서구을 네. 지역구이신 박범계 의원님, 어떤 얘기들 많이 들으셨습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란다라는 간곡한 말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기대 섞인 말씀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특히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런 데 가면 돈이 좀 네네. 도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돈이 돌 겁니다. 올해 편성돼서 지금 조기에 집행할 예산만 해도 지금 수십조 원입니다. 네네. 돈이 곧 돌 것이고, 그리고 경기라는 것은 민생이라는 것은 기대 섞인 전망을 해야지 그것이 좋아지는 거지. 맞습니다. 자꾸 네.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안 된다 하면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특히 대전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방식에 대한 예타 면제를 지금 발표해 주셨어요. 네. 그 2호선에 대한 대전 시민들의 기대가 정말 엄청납니다. 한 7천억이 넘는 그런 예산인데요. 그것을 예타로 가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수익으로만 따지면 수익으로 따지면 이게 저 수익 구조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높다. 그래서 뭐 김영호 의원님도 아마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네. 김 의원님은 소개해드리면 경기 포천 가평이십니다. 저도 어떤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경기도 포천하고 가평은 수도권이지만 그동안에 사실 수도권 규제 때문에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우리 지역 주민들 서울까지 와서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저희도 예타 면제는 똑같네요. 네. 대전도 굉장히 시골이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시골이라뇨? 예, 그래서 포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예타가 면제가 됐어요. 예, 여기 혜택 받으신 분들 많아요. 예, 그리고 또 가평도 제2경춘국도가 또 예타가 면제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건인데 뭐 잘 됐습니다. 네.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떤 희망 섞인 그런 그 설 연휴였는데 네. 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말씀들은 뭐 역시 경제 누구나 다 얘기하셨군요. 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포천하고 가평에서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된 네. 문제에 대해서 네. 여당이 그 판사를 탄핵소추 운운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과하다. 그런 얘기가 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삼권 분립이니까 좀 이렇게 정치권에서 너무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는 좋지 않겠다. 이런 말씀들은 솔직히 좀 많이 좀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당 이제 전당대회 얘기도 좀 많이 있었고요. 네네네. 그랬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연휴 직전에 발생한 이슈니까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얘기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요.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각 당 지도부들은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 얘기했습니다. 김 지사 재판 관련해서 민심이 이렇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보니까 정반대 얘기들을 다 듣고 오셨습니다. 물론 이제 만나는 분들이 다 그 지지자들이거나 뭐 이렇게 상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민심이라는 것이요. 박 의원님은 지난번에 이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상당히 친중한 태도로 상급심 잘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저기 재판부나 뭐 판사 얘기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떤 여론들이 있었던가요? 일단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의 전체 대화방에 네. 이 사안은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되고 매우 치밀하게 그리고 순차적으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뤄야 할 사안이지 네. 판사 재판을 한 재판장과 판사들의 어떤 경력이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특이점을 가지고 이미 선고된 판결은 돌아오지 않는 거거든요. 네. 돌아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곤란하다. 그러나 사법 개혁 이러한 이제 김경수 지사 재판과는 관계없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그러한 사법농단이 현재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사법 개혁에 대한 뜨거운 논의는 필요하다. 별도로 다뤄야 된다. 별도로 다뤄야 되는 문제고 네. 지역 여론은 김경수 지사 뭐 우리 성장경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물론 제 지지자들을 더 많이 만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매우 안타까워하고 과연 구속할 사안이었던가. 경남지사의 종전 전 지사의 홍준표 지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1심에서 그것도 뇌물입니다. 뇌물 사건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구속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뇌물 사건도 아니고 일종의 이제 드루킹에 의한 소위 컴퓨터 컴퓨터 장애로 인한 업무 방해인데 그 사건을 법정 구속할 만한 사안이었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표현들을 많이 들었고 저는 뭐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박 의원께서 잘 치밀하게 냉정하게 준비를 해서 2심에서 어떤 진정한 그러한 그 진실이 규명되고 원상대로 무고함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민주당이 사법개혁 얘기하는 것이 박범계 의원께서는 분리해서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이 판결 끝나고 나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유한국당이든 뭐 다른 그 일반 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그 사법개혁은 분리하는 게 맞죠. 우리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놓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사법부 적폐청산위원회까지 만드는 거는 정말 너무했다. 그건 누가 봐도 이것은 사법부 압박이고, 예, 그 독립적인 이 판결을 저해하는 정치권의 압박이다. 이것은 저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자유한국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그 진실은 밝혀져야죠. 현직 지사가 법정 구속까지 됐다고 하는 사안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 현상만을 놓고 봤을 때. 하지만은 제가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증거 목록이 한 20페이지, 증거 목록만 20페이지 돼요. 그리고 여러 단체나 이런 그 단체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법정 구속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정치적인 치우침 때문에 일어난 판결이 아니고 이 사안 자체가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구속이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 박범계 의원님 말씀대로 2심, 3심 지켜봐야죠. 맞습니다. 그 뭐 재판 판결문의 내용이야 2심에서 또 다시 다퉈보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공세, 대선 불복이라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발언들 나오는 걸 보면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 조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밝혀라. 또 뭐 여상규 법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발언까지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공세를 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참 그 야당이라면 새로운 버전과 새로운 프레임에 의한 정치적 공세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야당이라면. 저희들은 야당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의 소위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이 했던 프레임을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법무부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탄핵이 됐고 지금 이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프레임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재직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직 중에 범한 범죄와 지금 이 김경수 지사의 혐의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그 혐의를 비교할 때 과연 그것이 비교 가능한 혐의인가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 있는 것처럼 지금 사실상 대선 불복 표현만 그렇게 안 할 뿐이지 그런 느낌이 들도록 대응을 하고 있는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 오사카 총영사 요구했지만 대통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그 점을 자유한국당이 좀 알고 프레임을 좀 새롭게 공세를 해도 공세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그 오사카 총영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선 와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선 와중에 벌어진 일이고 댓글 조작을 통해서 여론 조작이 가해졌고 그런 여론 조작에 의해서 민심이 바뀌었다고 하면 이것은 민주주의 그 자체를 공격한 엄청난 반민주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만약에 박근혜 정부나 MB 정부 때 일어났다면은 지금 여당 의원님들 정말 그 촛불 다시 들었을 겁니다. 촛불 민심이 뭡니까? 이런 그 민심 왜곡하고 댓글 조작하지 말고 여론 조작하지 말라는 것이 촛불 든 계기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작 문 정권이 촛불 민심, 촛불 혁명 운운하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밝히려는 어떤 의지를 안 보인다면은 그거는 정말 그 촛불 민심하고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로남불 또
아전 인수, 적반하장 정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을 진실대로 밝히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대선 불복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과정을 밝히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의무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어느 정권이든 간에. 반박을 해야 돼요. 민심이 바뀌어졌을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희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이 원세훈 국정원의 심리전단에 의한 댓글 사건으로 탄핵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원세훈과 심리전단 산하의 5개 팀장들이 처벌받았어요. 3차장을 포함해서. 그건 그것대로 처벌받았지 그것이 국정농단의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국가공기관, 국가기관 중에 가장 센 기관인 국가정보원, 기무사 등등의 모든 기관들이 다 총동원돼서 대선에 반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탄핵한 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즉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사기업의 인사까지도 개입했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탄핵이 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제가 이 김경수 지사 참 아끼는,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요. 그분의 그 재판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입을 가능한 한 무겁게 하는 이유가 항소심 재판부와 상고심 재판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 지점은 좀 제가 무겁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민심이 바뀌었다거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촛불 민심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어쨌거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시죠? 박 의원님이라고 해주신다거나 예, 박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제가 이름을 여러 번 말씀해드리는데 박범계 의원님, 예. 어쨌거나 진실을 덮기보다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진실은 원하시는 거죠? 밝혀져야 됩니다. 예, 저는 뭐 그 예. 시간이 다 말씀으로 됐습니다. 가름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정체 중인 그 국회일장 얘기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저희가 이미 시간이 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